어둠이 내린 서울, 화려한 불빛과 함께 회색 먼지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자동차 소리, 바삐 걷는 발걸음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어둠 속에 가려진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호강 식당 옆 쓰레기통 옆 골목길, 낡은 옷을 입은 채 몸을 웅크린 소녀 민지가 있었다. 창백한 얼굴, 거칠어진 작은 손을 내밀었지만 사람들은 마치 민지가 없는 것처럼 지나쳤다. 일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더 빨리 걸어갔다. 제발, 빵 한 조각만 살 돈이라도 주세요. 민지는 굶주림과 추위에 목이 메어 말했다. 온종일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시선과 짜증 섞인 한숨뿐이었다. 민지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배를 가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뜻한 불빛과 서로 아끼는 가족이 있는 작은 집을 꿈꿨지만 부모님을 잃은 후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날 이후 민지는 길거리를 떠돌며 배고픔과 냉혹한 세상에 홀로 맞서 싸워야 했다. 차가운 바람에 민지는 몸을 떨었다. 발끝이 떨렸지만 음식 냄새의 뱃속이 더욱 요동쳤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민지는 냄새를 따라 식당 뒤편으로 향했다. 식당 부엌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을 통해 요리사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만들어낸 음식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버리다니? 너무 불공평해. 민지는 생각하며 부엌 옆 쓰레기통에 시선을 멈췄다. 발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온전한 빵 한 덩이가 있었다. 민지의 눈이 빛났고 빵을 낡은 옷 속에 숨겼다. 하지만 민지가 돌아서려는 순간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부엌 창문을 통해 보였다. 기름진 음식 냄새와 바쁜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화려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붉은 드레스, 검은 레이스 장갑을 끼고 있었다. 민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유리병이었다. 그 병은 빛을 내고 있었고 안에는 짙은 색의 위험해 보이는 액체가 들어 있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 그 액체를 음식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저 여자는 뭘 하는 거지? 민지는 긴장하며 여인을 지켜봤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는 요리사가 아니며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음식을 들고 나가는 직원을 보며 민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리의 아이인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음식을 먹으려는 재현의 모습에 민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안 돼요. 민지는 빵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을 위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알면서도 고급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식당 정문으로 향했다. 모든 발걸음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리문 앞에 선 민지는 낡은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안은 화려하고 따뜻했지만 민지는 그 안에 어울리지 못했다. 손에 술잔을 들고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할 수 있어. 민지는 용기를 내며 두려움을 떨쳤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민지를 바로 주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화, 웃음소리, 피아노 소리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몇 초 후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다. 정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이 다가와 민지를 막았다. 마치 민지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냉담하게 훑어봤다. 여기는 내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그는 엄격하게 말했다. 저기요. 제발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 음식이 독이 있어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경호원은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다.
헛소리해서 소란 피우지 마라. 가라. 여기는 내 같은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민지는 설명하려 했지만 작은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에 묻혀버렸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은 콧대를 높이며 말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거지 아이가 감히 이런 곳에 들어오다니. 조롱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재현이 음식을 먹으려는 것을 본 민지는 경호원의 손에서 벗어나 소리쳤다. 안 돼요. 아저씨, 저거 드시지 마세요. 독이 들어있어요. 민지의 외침에 식당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은 더럽고 작은 소녀에게 향했다. 민지가 오래전 신문 사진에서 본 재현은 멈칫했다. 포크가 허공에 멈췄고 그는 민지를 쳐다봤다. 긴장된 분위기가 날카로운 목소리에 깨졌다. 저 아이 당장 내쫓아. 식당 끝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은 화영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위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화영은 분노를 숨기며 말했다.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봤어요. 당신이 그 음식에 이상한 걸 넣는 것을. 민지의 외침에 식당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화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정말 터무니없어. 저 아이가 미쳤어. 거지 아이 말을 믿는 거야. 화영은 냉정하게 말했다. 재현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아내를 쳐다봤다. 잠시 후 포크를 내려놓으며 근처 직원을 불렀다. 이 음식은 누가 만들었지? 직원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셰프가 만들었지만 부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재현은 심호흡을 하고 경찰에게 말했다. 경찰 불러. 이 음식을 당장 조사해야겠어. 재현의 말에 화영은 헛웃음을 쳤다. 당신 미쳤어? 거지 아이 말을 믿는 거야? 재현은 답하지 않고 민지에게 다가갔다. 이리 와. 경호원은 손을 놓고 민지를 재현에게 보냈다. 민지는 떨었지만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여자가 작은 병에서 검은 액체를 꺼내 음식을 넣는 것을 봤어요. 민지는 말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현은 민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경호원에게 말했다. 화영의 가방을 확인해봐. 화영은 물러섰고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들, 그럴 권리 없어. 모욕이야. 경호원은 굳은 표정으로 다가갔다. 잠시 후 화영은 가방을 내밀어야 했다. 가방 안에서 검은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이 발견됐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화영을 바라봤다. 경찰차 소리가 들리고 경찰관들이 식당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재현과 유리병을 확인했다. 이 음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을 가리켰다. 이 액체도 검사해 주십시오. 위험한 것 같습니다. 화영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끼어들었다. 정말 터무니없어. 저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다. 재현 씨의 요청에 따라 모든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화영은 민지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저 아이야. 거지 아이가 와서 헛소리하는 거야. 식당은 침묵했고 시선은 민지에게 쏟아졌다. 경찰관은 민지에게 물었다. 네가 본 것이 사실이니? 무엇을 보았니? 민지는 압박감을 느끼며 대답했다.
저 여자가 가방에서 병을 꺼내 검은 액체를 음식에 넣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민지의 말에 식당은 술렁였다. 일부는 여전히 민지를 믿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화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검사를 두려워하는 거냐? 재현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화영은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미쳤어. 거지 아이 말을 더 믿는 거야. 화영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찰은 가방을 조사했고 유리병을 발견했다. 식당은 경악에 휩싸였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화영을 바라봤다. 경찰은 화영을 끌고 나갔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내 생명을 구했어, 재현은 말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는 대답했다. 그날 이후 식당 사건은 빠르게 퍼졌다. 신문에는 화영의 음모와 행적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여론은 분노했다. 하지만 화영은 포기하지 않았고 은밀히 복수를 계획했다. 한편 재현은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민지는 길거리에서 벗어나 따뜻한 곳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 화영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화영은 은신처에서 부하들과 만났다. 그녀는 우리는 바로 움직여야 해. 재현과 그 아이에게 승리하게 둘 수 없어. 라며 말했고 부하는 재현을 망신시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화영은 먼저 그 거지 아이를 없애라. 그 아이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 라며 지시했다. 어느 날 밤 민지가 잠자리에 들려할 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창문을 열자 2명의 그림자가 금속 막대기를 들고 움직이고 있었다. 민지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달려가 재현에게 알렸다. 경비대는 즉시 출동했고 그들은 화영의 부하들로 밝혀졌다. 며칠 후 음식과 액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액체는 위험한 독이었고 이것은 화영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화영은 법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부하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어느 날 민지는 재현에게 말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화영을 잡아야 해요. 재현은 민지에게 말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돼.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지는 경비원이 말했던 화영의 아파트 위치를 기억하고 밤에 몰래 그곳으로 향했다. 화영의 아파트 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지는 위험을 감지했다. 살금살금 문을 열고 안을 살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분위기였다. 민지는 서랍과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소파 밑에 숨겨진 가방을 발견했을 때 민지는 은행 거래 내역, 첩자 목록, 유언장 조작 계획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화영의 악행 증거였다. 자료를 숨기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올 줄 알았지? 민지는 뒤돌아봤고 화영이 있었다. 너 같은 거지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민지는 물러섰고 화영과 두 부하는 다가왔다. 멍청한 짓 하지 마. 내가 증거를 가졌어. 돌아가지 못하면 재현 아저씨가 알게 될 거야. 민지는 강하게 말했다. 화영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준비 안 했을 것 같아.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널 없애버릴 거야. 부하들이 민지에게 다가가려 할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들이닥쳐 부하들을 제압하고 화영을 체포했다. 재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지에게 다가왔다. 내가 혼자서 할까봐 경찰들에게 부탁해서 널 따라가게 했어. 민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고 재판 결과 화영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지는 재현과 함께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말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재현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제일 용감했어. 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 민지는 미소 지었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 결과와 화영의 범죄가 드러났다. 화영은 많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회는 분노했다. 민지는 희망을 전달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재현의 도움으로 민지는 희망집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민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교육했다. 어느 날 민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저도 너희들과 같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희망집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민지는 그들을 돌보며 함께 성장했다. 민지는 한 소녀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내가 항상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희망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느 날, 민지는 재현과 함께 집을 걱정했다. 우리가 이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민지는 걱정하며 물었다. 재현은 민지를 격려했다. 우리는 더 강력한 계획이 필요해. 함께 만들어 나가자. 민지는 재현의 도움으로 여러 단체와 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방송에도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희망을 불어넣었다. 저는 사회에서 잊혀진 아이였습니다. 방송에서 민지는 말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지를 응원했고 지원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희망집은 더욱 성장했다. 그곳에서 만난 민호라는 아이는 민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느 날 민지는 민호에게 물었다. 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니? 민호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민지는 민호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희망집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민지는 깨달았다. 아이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하지만 민지는 화영이 감옥에서 복수를 계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영은 가짜 기사를 퍼뜨려 재현과 희망집을 공격했다. 재현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라며 민지를 걱정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민지를 더욱 강하게 지지했고 민지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희망을 전파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아이들이 잠든 후 민지는 재현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재현은 민지를 보며 말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희망은 영원히 퍼져나갈 수 있지. 민지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